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우! 네. 오늘도 일단은 예. 남자 둘이서 남자 둘이서 출발하도록 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해보고. 우리 아리따운 토미님은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뵙고 싶습니다, 토미님. 토미님 네. 어디 계세요? 네. 그래서 토미님이 안 계셔서 오늘은 저희 둘이 일단은 또 재미없는 얘기 한번 해볼까. 그렇죠. 네. 근데 재미없는 얘기를 해볼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조회수가 아니 영화빨인 걸 생각합니다. 저는. 1등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사람들이 다들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이게 뭔가 궁금증과 공포와 그리고 또 막 뭐랄까 분노를 자아내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네네. 자료를 찾아보고 너무 놀라운 자료들 많이 찾아갖고 그래요? 난 몰랐구나 네. 막 이런 생각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실은 한국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항상 어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걸 좀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은 지금까지 내부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뭐 위기가 온 것보다는 항상 세계 다른 국가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결국에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여파가 미치면서 한국이 함께 이제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한국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해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자기 위안이지 뭐 누가 잘못 손가락질하는 건지 별 의미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뭐 지금까지 물론 이제 뭐 한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뭐 항상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의 그 체력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외부의 변수에 약하게 작용을 한다. 또는 이제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만큼 극복을 또 빨리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뭐 둘 다 뭐 틀린 말 아니죠. 하긴 했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외국 다른 국가 세계 변수에 의해서 한국이 상당히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 뉴스다 그러면은 봄날의 곰님의 단독 취재. 단독 취재.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왜냐면 보통 모든 뉴스가 방송국이나 이런 기자들이 다 공유를 하는데 자기 혼자 이제 파는 건 몰래 숨겼다가 뉴스에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날의 곰님의 단독 취재인 뭐 현재 이 위기가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신박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중국부터 얘기를 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위험하다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방송하기 직전에 터지긴 터지겠지만 정말 쟤네들이 기업업을 할 것이냐 못하죠. 목숨이 걸렸는데 걔는. 왜 못할까요? 민주주의 사회야. 잠깐 전에 제가 오다가 책을 항상 읽지 않겠습니까? 책을 항상 읽는데 책에서 그런 책을 읽었어요.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리북스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데 거기 맨날 왕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정은 뭔가 정치가 잘못되면은 정권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거든요. 갈 때 항상 전체주의나 왕정은 정권을 가는 방법이 거의 확실하죠. 쏴 죽여요. 찔러 죽이던가. 보면 이제 전쟁의 역사에 보면 전제주의 정부 아니면 이제 왕정 정부는 항상 누가 와서 칼로 찌르고 나서 그 다음번에 정부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뭐 백성들은 관심 없죠. 그렇죠. 정권은 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옛날에 전체주의 정부였던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도 권력 암투죠. 궁정 내 암투나 뭐 아니면 반란 뭐 이런 거 반란은 없었죠. 소련. 근데 이제 표도로 되지? 뭐 이러고. 그렇죠. 이제 뭐 거기 보면 이제 소비에트 연방 안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 권력 암투가 있어갖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로 정권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권력 암투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서 제대로 다 내주면은 암투가 아니겠죠. 뭐 실제로 지금 살아남기 어렵겠죠. 시진핑이 거의 10년 더 할 수 있나요? 원래 10년이었는데 그걸 연장할 수 있게끔 법을 바뀌었다 보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중국 특집을 몇 번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책을 이제 마지막까지 결론하니까 그 책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겁을 먹었다. 통치할 때는 통치 이념이라는 것이 어디나 필요한데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중국의 통치 이념이 사실상 지금 없다.
뭐가 있느냐.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돈? 그쵸. 돈 주인 거예요. 네. 돈만 남았다. 그쵸. 돈만 남았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물질적인 뭐 행복을 줘야 되는데. 네.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민족주의를 끌고 오려고 했던 거죠. 공자를 막 키웠었죠. 강남에다 하면 공자 사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하는 거고. 공자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정부에서 뭐더라? 선정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미국의 그 정부의 기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념이 있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기본 신념과 신화도 존재하는데 그렇죠. 중국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건 돈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뭐 미래를 열어주겠다 막 이러는. 근데 이제 그게 극단으로 가가지고 가짜 음식 나왔었고 가짜들이 천국에 있다가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미국하고 붙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못 물렀었죠. 못 물러선 상황 속에서 아침에도 삼성증권인가요? 자료가 좀 보다 나왔는데 겁나는 상황이죠. 그쪽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이 우리 한국처럼 망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망한 채로 그냥 간다. 그러니까 한국은 망한다는 게 한국은 수입을 안 하면 굶어 죽거든요. 저희는 쌀 빼놓고는 이제 식량이 자급이 안 됩니다. 기름도 당연히 자급이 안 되고. 근데 뭐 그거는 내수도 안 되고.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지 않나요? 내수가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수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중국은 가능해요. 수입이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대충 가능합니다. 대충. 그게 가능해요? 미국하고 중국은 덩어리가 크니까.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13억. 아니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수입을 안 하면 당장 수입을 하는데 걔는 바텀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딴 데로 줘야 모든 걸 사올 수가 있거든요. 걔네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최빈민층과 그리고 가장 부자들은 살 게 없을 것 같은데. 아이폰도 만들고 자기네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부자들 입장에서 짝퉁 사질 않잖아요. 전 세계 모든 그 좋은 물건 다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어지간하면 전부 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부자들이 짝퉁 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을 안 하고 직접 해외에 가서 명품을 직접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해서 올려나? 명품도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도 버버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버버리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죠. 그렇게. 그 뉴스를 보고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독일 장비들도 뉴스를 보다가 이제 그걸 봤거든요. 뭐냐면 이제 자본제? 자본제 수입을 막았다고 했거든요. 자본제 뭔 소리지?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미국 영내로 못 들어가니까 캐나다 앞바다에 서 있다가 딴 나라로 팔려나갔대요. 그걸 보면서 느꼈죠. 야, 이게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독일 장비가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중국 수출 잡히는구나. 사실 독일 건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지금 중국과 미국은 수입비 없어도 어쨌든 두 나라만 가능해요. 굴러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들어가면. 그럼 왜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자체적으로 못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쉽게 못 가죠. 무역을 막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밴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밴드 저희가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준영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신과 함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좀 무역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하고 아니면 이런 적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계화되고 자유롭고 통상이 잘 되고 배에다 물건 싣고 가면 물건이 잘 그날에 도착하고 이거 열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겪은 건 2차 세계화라고 하죠. 1차 세계화는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이 이루었던 팍스 브리타니카? 그때 이제 무역이 많이 일어나갖고 세계전쟁으로 끝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시대에 지금 두 번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달아났으니 뭐 사이클도 돌면서 무역이 좀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대공황급에 저희가 서프라임 모기지 지나왔는데 별 문제 없이 넘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의 많은 상황들은 세계대공황 직전에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세계적인 대공황이요? 지난 금융위기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공황이라고? 세계 대공황 때 일어났던 많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도 아니고 대공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레이 달리오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밴드에서 열심히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레이 달리오가 되게 걱정하는 건 세계 대공황이죠. 세계 대공황 때 그때 양극화가 되게 심했고 양극화 심해서 뭐 어쩌라고 가난한 사람 능력이 없고 부자들은 능력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공황 때는 사실은 현재 세계 인류의 국가인 미국도
먹지 못하고 굶고 난리를 났었으니까. 대공황 직전에 양극화가 극한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이 발흥을 하거든요. 네네. 이 포퓰리즘의 발흥의 끝에는 나치가 나타났죠. 아하. 어제도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 거기서 이제 되게 놀라운 얘기가 나왔죠.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외국인들은 섬에다가 가둬버리겠다. 이게 네네. 한쪽에서 그러죠. 그 나치 때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그래갖고 처음엔 유대인, 그다음엔 집시, 그다음에는 뭐 해갖고 마지막에 나와 정의라고 하죠. 네.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쓸려나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제거해갖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전쟁을 이겼던 건데 그게 극우주의죠. 네. 그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라 할까요? 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표를 끌어모아갖고 나온 건데 지금 앞에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덴마크라 다행이네. 거긴 이제 동질 거라 그나마 덴마크 뭐 끼껏 해봤자 걔네들이 무슨 짓 하고 뭐 세계 그래서 걔네들은 막 나가기 좀 그런데 영향을 미친 애들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통령께서 오른쪽에 계신 대통령 사진에 저분도 이제 사실은 포퓰리스트죠. 네네. 이제 미국에서 힘든 사람들 양극화 심해지니까 힘든 사람들 표를 끌어모아가지고 대통령 되신 분이라 부자들은 저 사람을 찍지 않았죠.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 찍었다고 되게 유명하게 나와 있죠. 네. 근데 유럽에도 보면 거의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대공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좀 이제 아까 말씀 나누려고 했던 저희 단독 주제.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저희 근래 연구가 다 보이는 것은 부동산 투자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계속 광고. 자연스러운 광고 좋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 만든 책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읽을 수 없는 책을 인간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정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 책의 모든 결론은 사실은 그 금융안전 보고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은행 금융안전 보고서. 우리 책을 깔려면 그 책을 봐라. 네가 가서 금융안전 보고서 까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싸우지 마. 뭐 이랬는데 금융안전 보고서 우리가 만드냐? 아니죠. 헛소리죠.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 리가 없죠. 우리 모두가 숨기고 싶죠. 공부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왜 하겠어요? 미국에서 하라니까 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 연준에서 하라고 시켰죠. 사실은 최근에 했었던 G20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근데 이제 걸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전혀 뉴스에는 언급이 안 되고 그렇죠. 있죠. 뭔가 안 분명 오고 왔을 텐데. 그렇죠. 근데 다들 눈 감아버리는 거죠 지금. G20 이후에 어쨌든 세계가 계속해서 재편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피부를 못 느낄 뿐인 거지, 사실. 금융안전 보고서 사실은 G20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IMF에서 뭐 이렇게 하청 받아갖고 이렇게 나가는 월드뱅크하고 실질적으로 신물진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밑다가리들은 이제 밑다가리들 사인하면은 웃으면서 그렇죠. 도장 찍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저희 책 만들었을 때 했던 거 바젤 3도 사실은 G20에서 우리의 또 MB께서 위대한 MB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바젤 3에 그 원료에다가 알고 되게 웃겼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금융안전 보고서가 당연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라고 시킨 거니까 딴 나라들 그걸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그 주요 국가들이 만들거든요. 그렇겠죠. 주요 국가 만들면 이제 미국은 잘 안 보고 어차피 뭐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냥 치고 볼만한 나라 어디냐면 영국. 그렇겠죠. 영국.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금융의 허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들은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금융안전 보고서를 보면은 얘들은 지금 읽어보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자기네 브렉시트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플러스로 걔네가 하고 싸우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 본토. 유럽 본토를 좀 고민하고 있죠. 유럽 본토라기보다는 독일하고 프랑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의 모습을 보려면 영국 걸 봐야 돼요. 영국을 보고 유럽 걸 이제 유로에도 금연전 보고서가 있거든요. 유럽 연합에도. 그것도 보면 이제 자기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을 욕을 하고 있어요. 걔들. 그럼 유럽 연합 보고서는 그 유럽 금융안전 하는 거예요. 기금안전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유럽 보고서는 좀 특이하겠네. 자기 나라 통계들 많이 영국이나 이런 데는 한 국가인데 그거는 여러 국가를 같이 퉁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퉁쳐서 하는데 거의 뭉쳐 있으니까 금융 시스템이 연계가 돼가지고. 퉁쳐도 거의 독일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독일하고 프랑스도 거의 그리고 나서 그래서 보면 또 이제 홍콩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어요. 일본. 그렇죠. 근데 일본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나와요. 미국 애들은 숨겨도 걔들 안 숨기거든요. 손가락질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할 때
3개의 날 하고 하나는 남을 한다고 하는데 역시 보고도 3개의 날을 조사를 하고 한 가지는 외국을 보거든요. 자기가 제일 고민하는 나라. 일본을 보면 미국을 욕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일본은 워낙 꼼꼼한 애들이니 기록에 또 그런 거 좋아하죠. 그 이제 미국이 뭐 잘못된 건가 이런 걸 이제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죠. 한국은 한국만 보고 우리밖에 안 봐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 중국이나 뭐 수준이 비슷하니까 중국, 홍콩 게 있습니다. 홍콩은 또 자기는 메인랜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만 이제 열심히 쳐다보고 있죠. 문제가 있는. 이렇게 했고 다 보게 되면 요것들을 그렇게 보면은 지금 든 생각이 대만과 호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 봤어요. 볼 걸 그랬네요. 대만은 이제 중국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주체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니 손가락질하고 다른 뉘앙스를 나올 테고 그렇죠. 호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시아와 그러니까 몸은 아시아고 머리는 유럽이니 유럽, 그러니 양쪽 다 보고 뉘앙스가 또 다른 걸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빠가지고 못 봤네요. 다음에 이제 보고서 3를 한번 해야 되겠어. 3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웃긴 게 이걸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만 보진 않겠죠? 네네. 저만 보려나? 그럴 리가 설마. 다만 이제 뭐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거나 그렇죠. 지네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대중들한테는 굳이 얘기 안 들어봤죠. 이런 거 뭐 얘기를 알아듣겠니? 라고 해서 안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드시다 보니까 너무 웃기게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사실 밴드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하고 있긴 한데 밴드 광고 좀 하고 웃긴 건 뭐냐면은 일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일본 자료를 들이다 보니까 미국도 작살이 났구나. 엉망진창 개판이네? 그거 알았죠. 미국은 뭐 이렇게 정크본드하고 레버리지 론이라고 하는 후순위체 그 이상한 것들이 쌓여 있고 그거까지 오케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서 듣다 보니까 유럽도 좀 문제가 있대. 유럽을 미워하는 영국을 봤죠. 이게 영국에도 비교하는 걸 보니까 미국에서 개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중국만 개판인 줄 알았는데 찾아서 보니 미국이 중국하고 삐까삐까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터질지 모르겠네 했는데 영국 걸 보고 나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누가 먼저 터질지 모르는데도 유럽도 개판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중국이 터질 거다. 그러고 얘기를 해서 있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먼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미국에는 하이드 채권하고 레버리지 론이라는 우리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 상업 채권이라고 하죠. 회사채, 코퍼레이션 펀드 쪽에 폭탄이 쌓여 있어요. 몇조 달러 정도가. 딸려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만큼이 또 유럽에 또 쌓여 있어요. 유럽에는 마이너스 금리 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의 저긴데요? 금융위기 시스템과 똑같은데?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느낌상 사실. 하이드 펀드가 그럼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때도 사실 굳이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 그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미국에서 만들고 그 채권들을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망할 때 막 유럽 애들한테 싸게 막 팔아버리고 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느낌이 확 드는데 갑자기. 빅쇼 한번 해야 되나요? 일단 국가부동산 툴을 볼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거 뭐야? 얘는 뭐가 있네? 근데 아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자 보니까 영국 애들이 유럽을 욕하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이상한 걸 발행했습니다. 저희 몰랐던 건데 하이드 본드라고 해도 뭐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돈 받으려면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그걸 안 맞춰도 되는 본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게 웃겼어요. 그 딱 생각나는 게 피조사에 나왔다 그거 생각납니다.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 받기. 그 생각나더라고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영어 해석하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뭐지? 신종 채권이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이제 아는 채권적인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채권적인 분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법으로 채권에서 채권 스프레드 했거든요. 그렇죠. 뭔 소리인데 시간이 지나서 알겠는 거죠. 저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택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이름으로도 아니면 뭐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회사채도 뭔가 있나 보다. 우리 회사채 모르니까. 사실 우리도 CDO나 뭐 CDS 이런 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이런 본능상 집은 안전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안전하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그 채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상대로 만든 채권 연합인가 그러면? 그또 AT&T 아니죠. AT&T GE하고 AT&T가 다른 회사죠. 정크본드가 됐죠. 정크본드 쓰레기 채권이 됐으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걔들이 되게 위대한 회사였는데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들이다 보니까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거의 뭐 정크본드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게 많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시장에 네. 지금. 그럼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들어보니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CDO나 똑같은데?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흐름은 어쨌든 그것도 우량한 집과 빈민들이 사는 집을 이제 합쳐가지고 안전하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모아서 채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것도 우량한 회사와 아닌 회사를 모아서 팔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G나 AT&T처럼 그런 우량하던 회사들이 정크가 되면서 어쨌든 그 채권이 좀 쓰레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같이 휩쓸려서. 그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요? 그건 좀 다른 거고, 네. 발행할 때는 발행 시장? 그러니까 서프라임목일 때는 이게 섞였거든요. CDO라는 구조 상품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섞여 있진 아마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체는. 근데 또 어디선가 섞은 있겠죠. 이렇게 많이 뭔가 팔아먹은 걸 보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땐 A, B, C 순서가 A, B, C가 있다면 A 발행 시장에서는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B 뭔가 혼합하는 시장이 없을 거냐?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발행이 된 겁니다. C 그럼 마지막에 구매자들은 멀쩡하게 구매를 했을 거냐? 네네. 자기가 알고 구매했을 거냐? 아마 모르고 구매했을 거예요. 원래 뭐 구매자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의 영업 능력에 따라 사는 거 뭐 알고 사요. 네. 그렇죠. 좀... 옛날 브릭스 펀드나 무슨 뭐 이런 펀드는 뭐 알고 샀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산 거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째 세일즈맨의 능력이지. 내가 파는 것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일즈맨이 이걸 잘 팔면은 어쨌든 사는 사람은 사는 거지. 그리고 파고 들어가다니까 그러니까 금융안전 보고서라는 건 공개된 자료고, 네, 그렇죠. FSA라고 이제 Financial Stability 하여튼 영국에 있는 그 기구에서 총합을 하고 있는데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중국 애들도 엉망진창이고 미국의 하이드 채권도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유럽도 엉망이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웃긴 건 뭐냐면요. 1, 2년 사이에 대규모로 하이드 채권이 발행이 됐어요. 정크펀드가 유럽하고 미국에서. 아니 그게 어떻게 발행될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발행된 거예요?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 회사들이 쓰레기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본으로 좀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후를 근래에 그 회사에 쓰레기가 된 거는 이제 AT&T하고 G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걔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주 매입을 하는데 돈 번 걸로 하다가 부족하니까 더 살려고 돈을 빌려갖고 샀어요. 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채권이란 건 뭐 회사든 국가든 발행을 하는 건데 발행을 할 때의 그 국가면 국가, 회사면 회사의 그 신용들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하이힐드 채권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그 회사가 이제 망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힐드 신용 등급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는 그 자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건 AT&T나 GE 같은 것이 원래는 하이힐드가 아니었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하이힐드가 떨어졌다는 거죠. 걔네가 샀던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자사주가 문제되는 건데, 그거 외에 그 유럽에서도 많이 하이힐드가 좀 발행됐다. 발행된 이유 설명하는데 유럽은 모르겠으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규제를 많이 풀었답니다. 그 규제를 풀어갖고 거기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쌓였는데 그 규모가 그것들이 쌓인 게 벌써 중국만큼 되지 않냐 이제. 대규모라고. 근데 미국이 발행했는데 왜 유럽 저러지? 생각해보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많고 금융기관이 연계돼 있으니까 미국 회사가 유럽 가서 발행했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중국은 뭐 원래부터 그렇다 치고, 미국은 숨겨둔 게 있으니까 또 그렇다 치고, 유럽은 도이체만큼은 위험한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많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하이힐드 채권은 좀 적은 편인가요? 저희요? 저희도 또 여전체가 장난이 아니죠. 우리들은 많아졌다? 뭐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전체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차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단어를 제가 쓰고 있지만 이 단어를 이해할 몇 분이 될까? 여신 전문 기관이 있는데 여신 전문 기관에서 돈을 이제 구해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대출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집 살 때 보면 이제 여신 전문 기관에서 빌려올 수 있죠.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후순위죠. 그것도 선순위로 이제 땡기려면 다 땡기고서 후순위 빌려오는 건데 그 금리가 처음에 낮았었겠죠. 몇 년 전에 낮았으니까. 왜냐면 이제 낮았으니까가 아니고 사실 여신 전문 기관에서 돈을 조달해 올 때 싸게 조달을 했거든요. 단기로 조달했을 건데 얘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했던 그 하이힐드 채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네. 뭐 망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어쨌든 리스크를 감안한 거니까. 망할 수 있는 회사들의 채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기라고 하니, 그럼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걔네들과 이제 수익률 차가 별로 없게 되니 걔네들을 막 던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그렇죠. 금리가 확 올라갈 수 있죠. 던지게 되면. 네.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게이트가 열리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하워드 막스의 네. 그 투자 사이클이라는 책.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이제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또 감동이 몰려오면서 야, 이분이 정말 글을 잘 쓴다. 그 비유가 인생을 너무 감동으로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아니, 책은 너무 감동적인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 책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저희는 부동산 투자 사이클? 그냥 투자 사이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바퀴 투자 사이클? 그 하워드 막스 분도 그렇지만 번역자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번역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역을 잘했으니까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지. 글이 너무 유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읽으면서 야, 이 책의 이 문구들을 이용해서 우리 책을 설명하면 훨씬 더 아름답게 나오겠다. 야,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의 이제 마지막 이제 하워드 막스의 말할 때 마지막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신용을 되게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에서 신용 중시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용은 창문과 같은 것이다. 창문? 예, 그 비유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열었다 닫았다를 신용 창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신용이라는 창문은 가끔 열리기도 하고 가끔 닫히기도 한다. 닫힐 때 갑자기 닫히더라. 이게 그렇죠. 되게 의미심장하고 그렇겠네요. 갑자기 밖이 추워지거나 그러면 자꾸 닫아버려야지. 네. 창문이 열렸을 때는 따뜻한 바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쉽게 돈을 조달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대요. 네. 하워드 막스의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창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대요. 네. 예, 그러면 못 구한대요. 네, 그러고 나면은 투자의 시기가 열린대요. 하워드 막스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정말 전형적인 투자자의 생각이네요. 그렇죠. 진짜 투자자의 의견이죠. 일반인의 의견은 공포와 일반인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공포와 무서움의 시작인 건데 사실은. 네. 사실 하워드 막스의 말을 하나 더 비유를 가져오면은 너무 멋진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의 평균 그런 거는 아주 잠시만 존재하는 거라고. 평균적으로 10과 2를 갖다 하고 평균 5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 그러지 않고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구식 시계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오른쪽 끝까지 가면은 다시 왼쪽 끝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항상 다시 또 왼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가끔 중간을 지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을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이거에 맞춰서 신용 사이클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가장 이제 중간에서 행복했던 시기는 골디락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골디락스가 이제 원래 경제 이런 거 좀 안 맞게 사실은 된 거잖아요.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도 경제는 잘 되는데도 물가는 안 오르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하워드 막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잠깐 미뤄둔 거다. 그러니까. 미뤄둔 거나 미래의 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거잖아요. 생길 일은 언젠가 생긴다. 그렇죠. 그 뒤로 민 거라서 이게 뭐 한 1년 후에 생길 건데 3년 더 미뤄두면은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반대편 추로 갈 때 더 높이 올라간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에너지가 더 축적된 거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단독 보도와 함께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자꾸 연준에서 금리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더 쌓아 올릴 거냐. 정크본도 하이엔드 채권 그리고 뭔가 비유가 안 맞는 뭔가 있다는데 뭔지도 번역도 안 되고 기계 번역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걔네들을 빨리 청소를 할 것이냐. 청소를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준에게 보여야 되는 임무는 청소 아니겠습니까 원래? 파티장에서 불 끄고 사람 나가라고 시키는 게 자기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근데 우리 트럼프께서는 그걸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어저께 미쳤나 보네. 경기 좋은데 왜 자꾸 이러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옆에 시황상은 야 좀 그만해 우리 죽겠다 야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의 그 봄날의 금융의 단독 취재는 일반인들이 중국, 미국 열심히 얘기하고 유럽은 얘기를 전혀 안 하지만. 그렇죠. 금융안전 보고서를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경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 언론에 근데 최근 1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주구장창 미국, 중국 얘기만 나오지 유럽 얘기는 관심 없어요. 유럽 얘기는 굳이 그러면 난민 정도? 난민 얘기도 요즘은 그러니까 안 나오네. 그렇죠. 이게 사실
세계 양대 추가됩니까? 아, 3대 축이 3대 축. 그러고 보니까 또 요즘은 그 테러, 걔네들도 요즘 조용하네? 생각해보니까. 기름 팔아야 되는데 기름 잘 안 팔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요즘 옛날에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무슨 뭐 사건 테러 나면은 뭐 우리 다 뭐 알자, 이런 애들이 나와서 보는데 요즘 그런 얘기도 없네요. 그런 얘기 없죠. 요즘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나고 주전 참 신기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애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는 게 자꾸 사람 몰고 가는 거죠. 현실은 그것보다 더 이제 뭐 기저에서는 막 돌아가고 있는데 네. 다음번에 혹시 쓰리를 하게 되면 호주하고 대만 거를 갖다가 좀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프 좀 올리던가 해갖고 그때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저 보면서 왜 우리가 유럽을 눈을 감고 있지? 하다못해 금융안전 보고서라도 보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이거 뭐 하나 멀쩡한 게 없어요. 어쨌든 뭐 굳이 얘기하면 전 지구적 현상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다 개판이 아니다. 이 얘기가 비슷한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여기서 보면 가장 얘기하지 않았던 아프리카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아프리카 중국 땅이에요. 어쨌든 아프리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잘 못 사는데 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꽃을 제일 많이 키우는 나라는 아프리카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 천연 자원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경제 성장이나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거를 볼 때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뭐 이게 터졌다고 해서 어차피 뭐 초원에서 뛰어놀던 부족들이 뭐 갑자기 힘들어 죽었다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기를 부러워할 수도 없는 거고 쟤네들은 뭐 경제 터지지도 않고 좋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경제 터져도 어쨌든 걔네보다 잘 사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면 학급정은 없으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어쨌든 저희들이 그 단독 취재. 특종 유럽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위험하다기보다는 왜 안 보고 있냐? 위험하다가 아니라 안 보고. 근데 안 보고 있다 그러는 걸로 단독 취재라고 해서. 위험하다. 좀 만만치 않다. 건 좀 데스크. 유럽 회사채. 네, 그러니까. 유럽 회사채는 왜 안 보고 있냐? 네, 데스크 차원에서 보면 좀 이거는 좀 단독으로 뽑기는 좀 그런데. 네. 토막으로 뽑아야지. 토막. 네. 자극적인 거. 유럽 회사채 시장 위험하다. 네. 만만치 않다. 네. 유럽을 봐라. 완전 공으로 몰리겠다 진짜. 네. 자, 그럼 오늘은 그 국가부도의 날. 생각해보니까 국가부도는 안 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내용은 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래도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그 바젤 세 때문에 그래요. 바젤 세 때문에 그 충격 흡수력이 되게 높거든요. 네. 어쨌든 뭐 결론으로는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많지 않겠냐.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큰 충격보다는. 그렇게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숨겨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터져봐야 숨겨진 게 없으면은. 근데 뭐 늘 역사를 볼 때 터질 때는 적게 터지는 적은 드물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음 끝까지 가죠. 인간이라는 게 어떤 끝까지 가니까. 올라갈 때도 훅 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그 국가부도의 날 두 번째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